항상 빠르고 정확한 토작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초안 프리뷰 영상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조합픽 또는 추천픽은 최종 분석 후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창원 LG 서울 삼성과의 리그 첫 경기 턴오버 38개를 주고받는 졸전 끝에 62에서 65로 3점 차 패배를 기록했다. 리바운드는 5개 더 내줬지만 공격 리바운드에서 1개 더 앞서면서 리바운드 싸움부터 접전 양상을 보였다. 양팀 모두 외곽에서는 불을 뿜지 못했다. 창원은 3점단 3개에 그쳤고 자유투도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했다. 아셈 마레이의 인사이드 장악력은 대단했다. 21득점 1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이승우도 13득점 5리바운드 4어시스트 6스틸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팀을 패배해서 구하진 못했다. 아쉬운 점은 경기 막판 마레이가 5반칙으로 물러나면서 팀 득점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었다. 이번 경기 패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다. 앞서 언급했지만 외곽에서 3점 득점이 단 3개에 그친 것과 마레이에게 의존적인 인사이드 장악력과 득점력이다. 한 가지 더 아쉬운 사실인 이관희가 부진이 컵 대회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는 점이다. 외곽 득점력과 마레이의 5반칙 퇴장 시 득점 플랜, 이관희의 부진 탈출 등 많은 해결 과제를 떠안게 된 첫 경기였다. 전주 KCC 이적생 허웅의 맹활약에 힘입어 81-72로 9점 차 승리를 따냈다. 리그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공격 리바운드에서는 양팀 동률을 이뤘지만 전체 리바운드에서는 전주가 6개 더 앞서면서 리바운드와 높이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갔다. 경기의 차이를 만든 외곽에서 전주가 압승을 거뒀다. 허웅이 3점 슛 3개 포함 19득점 4리바운드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라거나가 18득점 1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 밑에서 은도혜와 벨란게를 상대로 우위를 가져갔다. 이외에도 김지환이 3점 슛 3개 포함 17득점, 박경상이 3점 슛 2개 포함 12득점을 기록하면서 내 외곽에서 맹활약했다. 라거나를 필두로 한 인사이드 장악력과 허웅을 중심으로 하는 외곽 장악력 그리고 득점 분포가 골고루 분산되었던 점도 주목할 만한 강점이었다. 코멘트 이번 첫 경기에서 드러난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외곽 득점력이었다. 전주 KCC는 다양한 가드 자원들이 3점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창원 LG에게 외곽은 큰 약점일 뿐. 더하여 머레이의 득점력과 골 및 활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머레이가 빠진 상황에서 팀 전체적인 공격력과 득점력의 차이가 심했다. 머레이가 부재한 상황에서 확실한 플랜 B와 다른 선수들이 득점 능력을 더 끌어올리지 않으면 시즌 내내 힘든 경기가 될 것이다. 인사이드에서는 라거나와 머레이가 대치하면서 접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곽에서 차이를 만들면서 선수들이 고루 득점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전주 KCC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하여 부진에 빠져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는 창원 LG의 이관희와는 달리 전주 KCC 선수들 대부분 몸 상태와 컨디션이 양호하면서 기복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번 경기 전주 KCC의 승리를 점쳐본다. 추천 배팅 전주 KCC 승 155.5 언더. 세비야 로페테기 감독 경질 이후 나름대로 상승세를 타면서 강등권에서도 탈출에 성공했다. 산파올리 감독은 마요르카전 승리의 의미를 상당히 높게 보는 듯한 인터뷰를 남겼는데 마요르카가 올 시즌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꽤 힘들게 했던 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듯하다. 산파올리 감독 부임 이후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중앙으로의 깔끔한 빌드업이 많이 개선된 모습. 골키퍼인 분우에게도 많은 빌드업 가담을 요구했고 니안주를 가짜 피보테로 쓰면서 위로 상당히 전진시키면서 중앙에 힘을 상당히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내는 데 능한 라키티치와 같은 선수들도 좁게 선 양윙인 수소와 라멜라가 공을 최대한 많이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다만 아직 골 결정력에서는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중앙에서의 연계는 상당히 좋아졌지만 아직 산파올리 감독 부임 이후에도 멀티골을 득점한 기록은 없는 상황. 이전 경기에서도 구델지의 중거리로 겨우 한 골을 넣는데 그쳤다. 발렌시아 꽤 괜찮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
최근 4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올 시즌 전반적으로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점 제어 능력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는 가투소 감독의 운영 스타일이 선수들의 자유도를 꽤 많이 보장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 따라서 클로이베르트나 카바니 같은 선수들이 공격 시에는 본인들의 개인 기량과 클래스를 잘 보여주면서 득점력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지만 수비 시에는 다소 약점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가투소 감독은 늘 전방에서의 활동 범위가 넓거나 조직적인 압박 시퀀스를 보여주는 팀에게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던 편이었다. 세비야가 최전방에서의 결정력은 다소 좋지 못하지만 산파올리 감독 부임 이후 전방에서의 연계가 상당히 깔끔해졌고 압박 성공률이 올 시즌 리그 1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압박의 퀄리티가 좋은 팀이라는 점은 우려스러운 점. 발렌시아가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코멘트 세비야의 근속 우세를 점쳐보겠다. 일단 산파올리 감독 부임 이후 전방과 중원에서의 빌드업과 연계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발렌시아가 원정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이고 압박의 시퀀스와 조직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세비야의 최전방 득점력 부진은 다소 고민으로 남을 수 있을 것. 언더를 주력으로 삼아도 괜찮은 경기가 될 것이다. 추천 배팅 세비야 승 2.5 언더. 헤타페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타고 있는 중. 강등권과도 승점 1점 차이로 좁혀진 상황인데 하필이면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는 빌바오를 만나게 되고 말았다. 헤타페의 올 시즌 키워드는 압박. 이전 시즌부터 팀을 이끈 키케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압박의 강도와 시퀀스가 상당히 좋아진 모습. 이번 경기에서도 빌바오의 역습 기점을 제어하기 위해 무니아인을 압박하는 모습이 자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압박 강도에 비해 압박 성공률이 낮다는 점은 문제. 올 시즌 압박 횟수는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상황이지만 압박 성공률은 알메리아와 함께 리그 꼴찌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아예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때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0에서 1석패를 기록하는 등 실점 제어 능력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편.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을 상당히 내리고 선 굵은 역습 위주의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빌바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0에서 1로 패배하면서 무패 행진이 끊겼다.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경기력에서는 오히려 빌바오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경기. 이전 경기에서도 빌바오가 6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경기 주도권을 확보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 시즌 이냐키, 무니아인, 니코 등으로 이뤄진 공격진의 파괴력이 상당한 편. 다소 직선적으로 빌드업이 이뤄지는 경기가 있기는 하지만 침투 방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격진의 다채로움이 단연 눈에 띈다. 이전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실점 장면을 2개나 막아낸 만다바가 아니었더라면 승리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높았다. 이번 경기에서 키플레이어가 될 선수는 무니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상대팀이 역습의 기점이 되는 무니아인을 압박해 빌바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헤타페도 리그에서 가장 압박을 많이 시도하는 팀이기 때문. 무니아인이 개인 기량을 이용해 탈압박에 성공하고 역습의 링커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호재라고 할 수 있으나 수비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팀에게는 득점력 면에서 다소 고전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코멘트 빌바오의 우세를 점치겠다. 일단 헤타페가 빌바오의 공격력을 상당히 의식할 가능성이 높다. 헤타페가 압박 횟수에 비해 성공률이 높지 못한 상황이고 무니아인의 개인 기량이 상당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빌바오의 공격 루트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다만 빌바오 역시 수비적으로 나서는 상대에게는 득점력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고 헤타페도 다득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 언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할 수 있다. 추천 배팅 빌바오 승 2.5 언더. 브라이튼 시즌 극초반에는 페이스가 좋았다. 다만 9월 말 기존의 팀을 이끌던 포터 감독이 첼시로 떠나고 데 제르비 감독을 선임한 이후
1무 2패로 하락세를 꺾고 있는 중.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공격 작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편. 언급한 3경기에서 평균 13개 이상의 슈팅을 기록했으며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트로사르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단기 페이스가 좋다. 데 제르비 감독은 과거 사수올로를 이끌던 당시 리그에서 점유율, 터치, 총 패스 수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 바 있다. 대대적인 변화로 아직까지 선수 간의 호흡이 맞지 않는 노팅엄을 상대로 대 제르비 감독이 데뷔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겠다. 노팅엄 초반 페이스가 매우 좋지 못한 편, 앞선 리그 8경기에서 6패를 당하며 리그 꼴찌로 추락한 상태다. 그럼에도 최근 구단 수뇌부는 쿠퍼 감독과 재계약을 체결하며 믿음을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승격팀임에도 나름 적극적인 기조를 띠고 경기를 운영하지만 이로 인해 수비적으로 꽤나 불안한 편. 리그에서 최다 실점 2위 팀으로 등극했다. 심지어 주력 수비수 니아카테, 리차즈, 오리에, 로디뿐만 아니라 주력 3선 오브라이언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 하필 상대팀 대 제르비 감독은 공격적인 전술 운영을 펼치며 데뷔 승리에 목말라 있다. 이번 일정도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겠으며 승리 가능성도 낮겠다. 코멘트 브라이트는 대 제르비 신임 감독 부임 후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태지만 공격 작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 편. 경기를 치를수록 색채도 입혀지고 있다. 반면 노팅엄은 이번 시즌 승격한 전력으로 리그 꼴찌에 위치할 만큼 경기력이 좋지 못한 상태. 특히 수비 쪽 문제는 꽤나 심각하다. 이번 일정은 브라이튼의 승리가 예상된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오버 접근도 권장한다. 추천 배팅 브라이튼 승 2.5 오버. 호펜하임 샬케 2연전을 가지게 된다. 일단 이전 경기에서는 3-0으로 시원하게 샬케를 대파하면서 순위를 UEFA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권인 4위까지 올린 상황. 이전 경기에서는 다소 부침이 있던 공격진의 화력이 살아난 모습을 고무적으로 볼 수 있었다. 올 시즌 중원 장악력 약화로 인해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하고 있지만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꾸준히 승점 정립에 성공하는 편. 올 시즌 리그에서 승리를 거뒀던 경기는 모두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했던 경기였다. 그릴리치의 이적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전력에서 우세한 점을 이용해 꾸준히 중앙 주도권을 잡고 있고 득점력도 상당히 훌륭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브르의 감도 나름대로는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올 시즌 호펜하임의 경기에서 가장 좋아진 점은 수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올 시즌 멀티 실점을 기록한 리그 경기는 2경기에 불과한 상황. 일단 중앙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잘 내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카박이 수비진의 핵 역할을 해주면서 뒷문 안정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 샬케 3연패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함부리그 무대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 호펜하임과의 2연전을 가지게 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전 경기에서는 0에서 3으로 참패하면서 무너진 공수 밸런스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샬케의 고민은 역시 실점의 폭을 줄이는 것. 최근 3경기에서 모두 3실점 이상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442와 300 등 수비적인 기조에 초점을 맞춘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큰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전 경기에서는 1대1 대응 능력에서 한계를 보이면서 PK만 2개를 내주는 모습을 노출한 상황. 수비 시 압박을 게을리하는 팀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압박 성공률이 너무 낮아 수비진이 불안정한 경우가 너무 잦은 편이다. 이전 시즌 2부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테레지치가 한 부에서는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 그나마 홈에서는 세 팀을 상대로 멀티 득점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원정에서는 아직 멀티 득점에 성공한 경기도 없고 무득점에 그친 경기도 3번이나 된다.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보다는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실점 최소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득점력에서는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코멘트 호펜하임이 가볍게 승리할 확률이 높다. 일단 샬케가 최근 수비적으로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있지만 아직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 호펜하임이 올 시즌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중앙 주도권을 잘 쥐지 못하면서 고전하고 있으나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꾸준히 우세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승점 3점을 잘 가져오고 있는 편이다. 샬케의 부족한 실점 제어 능력을 고려하면 호펜하임이 대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언오버는 기준점이 3.5라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 좋을 듯. 추천 배팅 호펜하임 승. 팰리스 최근 흐름은 준수한 편. 앞선 리그 5경기에서 단 1패만을 허용하며 중위권을 오가는 중이다. 특히 승리가 없는 원정에 비해 홈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최근 핵심 수비수 안데르센이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수비적인 안정감을 찾은 상태. 이전 레스터 원정에서도 무실점을 기록했다. 덕분에 파트너 센터백인 게이도 덩달아 안정감을 찾았다. 뿐만 아니라 안데르센은 훌륭한 롱패스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부분에서 꾸준히 일조를 하고 있다. 자아의 속도를 살릴 수 있는 속공 상황에서 좋은 무기가 되고 있는 중. 울버햄튼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짜임새가 부족해 역습 상황을 자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겠다. 승리까지 충분히 가능할 전망. 울버햄튼 최악의 페이스다. 이번 시즌 리그 10경기에서 2승밖에 따내지 못하며 강등권 문턱을 전전하고 있는 중. 이로 인해 기존의 라즈 감독이 경질됐으며 아직까지도 감독을 선임하지 못한 채 유소년 감독인 데이비스가 지휘하고 있다. 이전 시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빈곤한 공격력이 가장 큰 문제. 리그 10경기에서 단 4골밖에 넣지 못하는 최악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리그 최소 득점팀, 개인 기량에만 의존하는 경기 운영으로 짜임새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여기에 주력 1선 칼라지치, 히메네즈와 주력 2선 네투가 부상을 당했다.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옵션까지도 사라진 것. 핵심 수비수 안데르센이 복귀해 수비 안정감을 찾은 팰리스를 상대로 이번 일정도 득점 가능성은 매우 낮겠다. 코멘트 팰리스는 핵심 수비수 안데르센이 부상에서 돌아오며 수비적인 안정감을 찾았다. 여기에 홈에서는 나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중. 반면 울버햄튼은 시즌 초반 공격적인 부분에서 매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강등권을 전전하고 있다. 아직까지 라즈 감독의 후임도 찾지 못한 상태. 이번 일정도 팰리스의 승리가 예상된다. 다만 양 팀의 최근 5차례 경기 모두 언더가 나올 만큼 득점이 터지지 않았다. 언더 접근을 권장한다. 추천 배팅 팰리스 승 2.5 언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근 3경기에서 모두 패배하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 다만 결과와는 별개로 경기 내용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사기 충분한 상황이다. 최근 3경기에서 확실하게 경기 주도권을 쥐었다고 할 수 있던 경기는 0-0으로 비긴 클럽 브리에와의 홈 경기가 유일하다. 이전 빌바오와의 경기에서도 경기 주도권은 빌바오에게 완전히 내주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고 만다바의 슈퍼 세이브 2개가 아니었더라면 승점 3점을 얻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의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문제는 라요가 올 시즌 압박에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지금까지는 오블락과 만다바 등의 활약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대한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오블락이 이전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버리고 말았다. 그르비치가 다행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최근 경기 기조와 눈에 보이는 경기력이 아주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라요 최근 기복이 꽤 큰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 이전 경기에서도 헤타페에게 0-0 무승부를 거두는데 그치면서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시즌 빌드업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전방 압박을 당하면 빌드업 상황에서 실수가 나오는 등 수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 다만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방 압박의 강도가 아주 강한 팀은 아니라는 점은 라요에게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라요가 주도권을 잡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고 전술했지만 올 시즌 라요가 압박에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압박 능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경기 주도권을 좀처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의외로 라요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꽤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전방의 결정력이 좋지 못하고 공격을 만들어갈 때도 베베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빈도가 꽤 높다는 것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코멘트 언더를 1순위로 삼는 것을 추천하겠다.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요의 압박 시퀀스에 말리면서 생각보다는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다소 적은 편이다. 다만 라요의 골 결정력이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고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한 골도 넣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라요의 우세를 점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최근 5번의 경기에서 모두 언더 양상의 경기가 나온 바도 있다. 승부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추천 배팅 AT 마드리드 승 2.5 언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가족방 또는 정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 후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이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투자가